카톡. 조용한 사무실에 울리는 메시지. 혹시 희정씨 폰 아닌가요? 라는 카톡이 왔다. 누구세요? 하고 답을 보냈더니 전화가 바로 왔다. 분명 낯익은 남자 목소리. 첫사랑 진철씨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다. 그쪽도 나란 걸 바로 알아채는 것 같았다.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그리고 잠시 동안의 침묵. 서로 사랑했지만 술만 마셨다 하면 변하는 그 사람 때문에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다가 끝내는 헤어졌었다. 그리고 내가 이사한 후로는 연락이 끊어졌었다. 사는 게 바빠도 가끔은 그가 떠오르곤 했었는데 6년이 훌쩍 흐른 뒤 꿈처럼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 감회가 새로웠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뭔지 모르게 자꾸만 내 마음이 붕뜬 듯했다. 그 뒤로 가끔씩 통화하다 보니 생활의 활력소도 되고 지난 날로 돌아간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회사에서 가깝게 지내는 후배 미진이랑 선배 정희 언니한테 첫사랑한테 연락이 왔다고 했더니 천하의 바람둥이 두 여자가 요즘 건수가 없어서 간질간질하다며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수선을 피운다. 후배 미진이는 미혼의 솔로이다 보니 퇴근 후는 거의 나이트 죽순이에다 나보다 5살이 많은 선배 정희는 애가 둘 있는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신랑이 트럭 기사라 밖으로만 나댕겨서인지 1년 전 돌싱이 된 이후로 두 사람이 꿍짝이 맞아서 놀러 다니기 바빴다. 정희 선배는 마음에 드는 남자만 보면 술 취한 척 화장실이나 어두운 곳으로 유인해서 아주 적극적이다. 함께 술자리에 본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남잘 밝히는 편이었다. 진철 씨랑 통화하면서 직장 동료들이 같이 만나자고 한다고 했더니 그러냐며 거부감 없이 그럼 그쪽도 셋이 나오겠다 해서 우린 어느 일식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셋이서 약속 장소로 향했다. 예약된 방을 찾고 저쪽에서 걸어오는 그를 보는 순간 심장이 너무 뛰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들릴 것만 같았다. 10년 전이나 변한 건 없는데 나보다 6살이 많은 진철 씨는 더 멋스러워지고 여유로운 미소에 중후함까지도 느껴졌다. 그리고 나한테 가볍게 손 내밀면서 우리 희정이 하나도 안 변했네. 월, 이제 나도 곧 있음 30살이야. 너무나 반갑고 수줍고 우리 쪽은 셋인데 남성 쪽 한 명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게 되었다고. 진철 씨 선배라며 소개를 하는데 그리 점잖아 보이지 않는 게 정희 언니와 잘 어울려 보였다. 한 잔 술에 취기가 올라오니 예전 생각이 새록새록 나기 시작했다. 벌써 정희 언니는 진철 씨 친구한테 오빠라 부르며 갖은 애교를 다 피운다. 어느새 다들 기분 좋게 취해서 목소리들이 높아가고 진철 씨랑 나는 눈맞춤으로 짜릿함과 애잔함을 대신하고 있었다. 진철 씨 친구랑 정희 선배는 서로 눈짓을 하더니 한쪽 구석자리에서 별짓을 다 하는데 우리는 신경도 쓰지도 않는 듯 했다. 미진이랑 나랑은 흔하게 보는 정희 언니의 행동이었지만 진철 씨가 어떻게 볼지 민망해서 뭐라 해야 할지 좀 난감했다. 어색해진 진철 씨는 갑자기 담배 한 대 피우고 온다고 자리를 피하고 미진이랑 나랑은 술잔만 부딪히고 있었다. 정희 언니가 이 차는 노래방 가자고 그래서 우리 일행은 노래방으로 갔다. 미진이는 짝이 없어도 꿋꿋이 분위기를 띄워주며 일부러 조용한 발라드를 골라 불러주고 나와 진철 씨는 자연스럽게 함께 브루스를 추었다. 그 남잔 이미 내가 파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둘 다 순수할 때 만난 첫사랑이기 때문이었을까.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로선 큰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것도 못하고 애절함을 뒤로 한 채 헤어져야만 했다. 사실 난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고 돈 문제로 파혼을 해야만 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 비용으로 1억 원을 주셨고 내가 그동안 모아둔 돈 5천만 원 정도를 보태 총 결혼 비용으로 1억 5천을 남자친구는 시댁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1억 5천 정도를 모았다고 해서 총 3억으로 모든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수중에 돈이 없으셔서 할아버지 유산인 시골의 전답을 팔아 저의 결혼 자금을 마련해 주셨고 그때 저는 너무 속상해서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축의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주신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셔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상견례 후 둘만 만난 캐주얼한 자리에서 이것으로 둘이서 뭐든지 알아서 다 해. 집부터 예단 혼수, 결혼식 신혼여행까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3주 전인데 남편이 웨딩홀에서 신랑 측 50% 부담, 신부 측 50% 부담 이렇게 써 있더군요. 이제 돈을 합쳐서 뭐든 다 함께 하는 것인데 신부 측 50%면 우리 부모님은 손님이 적으십니다. 스몰 웨딩 원하셨었고 조율해서 결국 각자 게스트 부를 만큼 부르자라고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비용은 미리 다 주신 거라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랬더니 남편이 각자 봉투를 그 자리에서 까서 계산하는 거라네요. 그래서 우리 봉투는 그 자리에서 열지 않을 것이다. 아마 부모님이 찾아오신 하객들 다 확인하고 싶어 하실 것이고 주시더라도 그 이후일 것이고 어떻게 하실진 다시 여쭤봐야겠다 했어요. 전화했더니 부모님 매우 당황해 하시면서 집부터 결혼식까지 그때 준 돈으로 알아서 하는 거고 축의금은 부모님 것이지 하시길래 다시 남친 전화 걸어서 오빠 그건 안 주신대 하니까 화가 났더라고요. 화가 난 상태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아 그러면 나도 효도하게 그냥 다 돌려드려야겠다. 나도 이제 생각해 볼게 하며 당장 복수하겠다는 식으로 눈에 쌍심지를 켜니 이해가 안 되어서 오빠 우리 부모님이 이미 돈 많이 주셨잖아. 그 돈 1억 5천에서 다 알아서 하라고 하셨고 그 돈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더니 지금 그 말이 왜 나와? 너 돈 1억 5천? 속으로는 너가 돈 많이 낸다고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도 내가 소득이 2배인데? 여기서 돈 얘기가 왜 나와? 아니 그 안에서 다 준비하자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돈 얘기는 오빠가 나보다 2배 더 번다는 얘기 벌써 여러 번 했지. 나는 우리 부모님 돈 주신 얘기 처음 얘기한다. 그랬더니 속 좁은 집안이라며 못 배워서 교양이 없단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남자를 믿고 어떻게 평생 살겠냐는 생각에 결혼식 몇 주를 남겨놓고 파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진철 오빠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를 찾았다는 겁니다. 며칠 뒤 진철 오빠가 퇴근 시간에 맞춰 그가 회사 앞으로 찾아왔어요. 그날 잘 들어갔어? 너 보내고 한숨도 못 잤다. 난 잘 잤는데. 저녁 먹으러 가까운 한정식 집에서 밥을 시켜놓고 우리는 그날 못한 얘기들을 이어갔다. 그의 집은 수원이고 애는 하나인데 1년 전 이혼했으며 현재 건설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나를 찾는 데까지 무지한 노력과 시간 투자를 했다고 한다. 얘기만 듣는데 어느새 시간이 9시를 넘고 있어서 일어서야 했다. 그의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길 한적한 곳에 잠시 차를 세우더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참 동안 그러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울리는 핸드폰 벨소리. 우리 집이었다. 애절함에 둘은 알 수 없는 아쉬움으로 떨어지기가 싫었다. 내일 회사 하루 쉴까? 그래도 되니? 그럼 출근 시간에 맞춰서 집 앞으로 갈게. 우리 멀리 나가자. 그럼 내일 보자. 조심히 가고. 다음날 우린 강화도 쪽으로 차를 몰았다. 손에 땀이 배기도록 깍지 껴서 잡고 예전에 연애할 때보다 더 깊은 간절함, 애절함이 몇 배는 더한 듯했다. 그는 내게 묻지도 않고 가다가 한눈에 보이는 펜션에 차를 세웠다. 그러고 저녁 시간이 되어 배가 고파 정신 차리고 보니 펜션에 들어와서 3시간이나 지나도록 우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이제 밥 먹자. 우린 밖으로 나가 회에 소주 2병을 마셨다. 그리고 식당을 나와 한적한 바닷가를 걷는데 그 남자가 나랑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나도 좋다고 했다. 첫사랑과 재회한 후 6개월째 예쁘게 연애 중입니다. 데이트를 여러 번 하다가 사귀게 되었어요. 처음 1~2달 정도는 평범한 데이트를 했고 그 사람의 과거사에 대해 전혀 듣질 못했었죠. 2~3달 정도 만난 후에 술 한잔 하자고 해줄 얘기가 있다더라고요. 뭔가 촉이 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혼을 한 번 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 남자는 돌싱이고 저는 미혼. 결혼 기간은 4년 정도. 그리고 3살 된 딸 하나. 딸은 전부인분께서 키우고 있대요.
친권도 양육권도 모두 포기하고 전부인께 다 줬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또 이런 부분들이 좋은 것일까요? 머리가 심히 복잡하네요. 양육비는 100만 원 정도 보내고 있다는데 처음엔 정이 깊게 들지 않았어서 과거사를 듣자마자 다음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헤어졌었지만 남자친구의 끝없는 구애와 진실된 모습에 저를 속상하게 만들거나 섭섭하게 만드는 일이 없을 정도로 달라진 그 남자에게 깊은 믿음과 신뢰로 지금까지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제 저도 결혼을 하고 싶고 또 남자친구도 재혼 생각이 있더라고요. 서로 결혼 이야기가 살짝씩 오고 가며 심층 깊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 지금까지 아이와 사적으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앞으로도 제가 원하지 않는다면 안 만날 수도 있다며. 양육비는 아예 안 보낼 수는 없고 지금도 기준표에 해당하는 금액보다는 많이 보내고 있기에 더 올려달라 그러면 많이는 안 올려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저랑 재혼하면 제가 낳을 아이를 1순위로 두고 충실하겠대요. 전처와 딸 아이와 언젠가는 만나야 할 것 아니냐는 물음에 아이가 찾아온다면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전처와 협의 본 내용으로는 아이가 찾으면 만나고 아니면 안 만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기로 했다네요. 딸을 안 만나온 이유는 아직 많이 어리기도 하고 딸이 초등학생쯤 되면 그때 따로 만나기로 협의를 보았다고 하는데 제가 전 부인을 만나서 직접 들어보고 싶기도 해요. 연락을 한번 해볼까 싶네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감당해야 할 역경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감이 안 잡힙니다.